국가의 역사에는 시간이 느려지는 듯한 순간이 있다. 그 어떤 사건도 단순한 사실이 아닌 예언처럼 다가오는 때가 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대한민국은 조용히 그와 같은 순간을 지나고 있다. 외침도 사이렌도 없다. 오직 신호만이 있을 뿐이다.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그 신호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 2025년 7월의 고요한 밤 속에서 어떤 오래된 것이 깨어나는 듯하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렬한 에너지가 땅과 하늘, 그리고 국민의 영혼을 가로지르고 있다. 마치 운명이 마지막 경고를 속삭이는 듯하다. 그리고 한때는 멀리 있는 예측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 현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 예언은 혼돈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한 남자의 예리한 눈빛에서 비롯되었다. 지금부터 기억해야 할 이름, 류밍천. 그는 평범한 예언자도 대중적인 무당도 아니다. 헤드라인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세계 변화에 보이지 않는 지도를 그려온 인물이다. 2023년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터키의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했다. 날짜, 장소, 결과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예측 정확도는 87%.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사라졌다. 많은 이들이 은퇴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또는 건강이 나빠졌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이었다. 류밍천은 비범한 무언가가 일어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그조차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한반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에너지가 급격히 바뀌었다. 그는 관찰해야만 했다. 해독해야만 했다. 미래의 포효를 이해하기 위해 침묵해야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침묵을 깬 순간 그의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전 세계적 전환의 영적 지도였다. 그 지도가 시작되는 곳은 바로 여기다. 류밍천은 이렇게 말했다. 동방의 작은 용이 사방의 거인을 넘어서리라. 그 말은 세계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이해하는 이들 사이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한국을 지목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달이라고 여겼던 이 나라는 이제 중심이 될 운명을 지니고 있다. 단지 무역, 정치, 기술의 중심이 아니라 인류의 정신적 중심으로서. 그리고 그 시작은 2025년 7월이다. 당신은 지난 6개월 동안 너무나 많은 균열이 발생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하는가? 정치적 스캔들, 사법의 반전, 무너지는 권력 구조들. 표면적으로는 혼란처럼 보이지만 류밍천에 따르면 이는 단지 3번의 거대한 파도 중 첫 번째일 뿐이다. 첫 번째 파도는 이미 도착했다. 정화, 거짓된 기둥들의 붕괴, 거짓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의 무너짐. 두 번째는 부활이다. 새로운 영적 제국의 비상, 그리고 세 번째, 서구의 붕괴, 그리고 동방의 결정적인 부상. 하지만 다시 현재로 돌아가 보자. 주위를 둘러보라. 당신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라. 혼란한 도시들, 들끓는 소셜미디어, 권력의 복도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갈등들,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현재를 지탱하지 못한다는 느낌. 이 모든 것은 류밍천이 예견한 첫 번째 파도의 일부다. 용은 깨어나고 있으며 자신의 비늘부터 정화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순간은 드물다, 연약하다, 그리고 결정적이다. 류밍천은 경고했다. 첫 번째 파도는 파괴하지 않는다, 드러낸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은 충격적이다. 정치와 기업 간에 숨겨진 결탁, 사법부 내에 은폐된 스캔들, 그리고 손대지 못할 존재라 여겨졌던 인물들이 대중 앞에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지진에 흔들리고 있다. 영적인 지진이다. 땅에 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나라를 떠받쳐온 구조물들의 금이 가고 있다. 그리고 이 진동이 끝난 후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인가? 류밍천은 믿는다. 진실이 남을 것이다. 정의가 남을 것이다. 새로운 시작이 남을 것이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이 새로운 시작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오래된 것의 붕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동해야 한다. 선택해야 한다. 깨어나야 한다. 바로 그 이유로 이 메시지는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이 단지 상징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혹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라.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당신이 지금 단지 역사를 지켜보는 존재가 아니라 역사를 써 내려갈 존재로 불리고 있다면, 류밍천은 분명히 말했다. 운명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운명은 작동되는 것이다. 바로 그 이유로 이 영상이 존재한다. 작동시키기 위해, 깨어나게 하기 위해, 인도하기 위해.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은 류밍천이 예언한 두 번째와 세 번째 파도의 세부 내용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영적 붕괴, 예상치 못한 한반도의 통일,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출현이 포함된다. 첫 번째 파도, 이미 한국의 구조를 흔들기 시작한 보이지 않는 충격,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류밍천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붕괴 이후 시작된다. 이제 도래할 두 번째 파도는 더욱 놀라운 것, 바로 부활이다. 그러나 이 부활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다. 류밍천이 자신의 숨겨진 기록 속에 세부적으로 그려놓은 조용한 혁명이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세계의 권력 중심에서 소외되어 있던 한 나라의 부상을 예고했다. 전쟁과 분단, 고통으로 점철된 역사 속에서 단련된 민족. 그러나 바로 그 상처들 덕분에 이제는 지구의 새로운 영적 기술적 강국으로 거듭날 준비가 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예언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는 전례 없는 도약의 시작점이 된다. 이 도약은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경제, 과학, 문화, 영성,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한국 국민의 집단의식 속에서 류밍천은 분명히 말했다. 정화 이후엔 비상이 온다. 그리고 그는 이 비상을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경제 분야에서 한국은 기대의 장벽을 무너뜨린다. 예언자의 말에 따르면 이 나라는 단순히 첫 번째 파도에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도권을 잡는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대 경제 강국 중 하나로 올라섰다.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테크놀로지, 인공지능 같은 전략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혁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 예언의 두 번째 움직임의 힘은 단지 수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인식 변화에 있다. 더 이상 한국은 조연이 아니다. 이제는 기준으로, 모델로, 그리고 상징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전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한다. 이 작은 반도에서 나오는 것을 소비하고 찬탄하며 모방한다. 이제 이 나라는 혁신과 지혜의 등대로 떠오른다. 류밍천은 이를 새로운 용의 여명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이 용은 불을 내뿜는 것이 아니라 빛을 낼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 과학, 기술을 이야기하는 이 예언이 어떻게 영적인 것일 수 있을까? 그 해답은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방식에 있다. 강요도 없다. 공격적인 지배도 없다. 오직 영감이 있을 뿐이다. 두 번째 예언의 물결은 전 세계적인 갈등의 시대에 보기 드문 한 가지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자연스러운 존경심, 그리고 류밍천이 세 가지 에너지의 수렴이라 부른 현상은 더욱 놀라움을 준다. 민중의 에너지, 부패에 굴복하지 않는 힘, 문화의 에너지, 평범함에 무너지지 않는 품격, 그리고 대지의 에너지, 한반도의 땅 아래에서 행성의 심장처럼 뛰는 고동. 류밍천에 따르면 한반도에는 비밀스러운 에너지의 축이 존재한다. 북쪽의 백두산에서 남쪽의 한라산까지 이어지는 이 축은 보이지 않는 지혜와 창조의 흐름이다. 이 흐름은 2024년 초부터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모든 분야에서 천재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술가들, 과학자들, 선견지명을 지닌 지도자들. 이는 우연이 아니다. 결과다. 두 번째 파도는 첫 번째 파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다. 어둠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명확함이 싹 트고 억압이 있던 곳에서는 용기가 떠오른다. 고통이 있던 자리는 이제 거의 성스러운 힘으로 채워진다. 바로 이 정신이 한국을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게 만든다. 지역이었던 것이 이제는 세계가 되고 저항이었던 것이 이제는 리더십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사이 지구 반대편에서 세 번째 파도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두 번째 파도는 우연한 축복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의 직접적인 열매다. 한국이 겪어온 고난은 벌이 아니었다. 준비 과정이었다. 남북의 분단, 수십 년간의 희생, 긴박한 생존의식, 그리고 수많은 비극 속에서 다져진 공동체 정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축적되었고 지금 그것이 집단적 지혜라는 형태로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류밍천은 여기에 강렬한 비유를 썼다. 한국의 고통은 마치 출산을 앞둔 어머니의 진통과도 같았다. 강하고 격렬하며 피할 수 없는,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탄생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가 상상조차 못했던 것, 지구의 새로운 균형 중심, 무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조작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가치에 기반한 것, 영혼이 담긴 혁신, 연민을 품은 정의에 뿌리를 둔 중심.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예언적 움직임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인 결과를 낳는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주요 결정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아시아 본사를 서울로 이전한다. 국제적 리더들이 한국형 발전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전 세계는 점차 하나의 새로운 인식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시작한다. 미래는 아시아의 얼굴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심장은 한국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대가 또한 동반한다. 류밍천에 따르면 한 나라가 너무 빠르게 상승하면 그것은 단지 존경만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질투, 방해, 시험 또한 불러온다. 그래서 두 번째 파도는 매우 섬세하고 위험한 시기다. 그 시기는 경계를 요구한다. 연합을 요구한다. 한국 국민은 이것이 단지 물질적인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류밍천은 경고했다. 높이 나는 용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결코 자신의 둥지에 불을 뿜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파도는 강력하다. 그러나 그 성공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의 분별력, 당신의 윤리, 새로운 의식의 흐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낡은 습관 속에 머물 것인가? 그 선택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세 번째 파도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파도는 한국에서 오지 않는다. 외부에서 온다. 서구에서 온다. 류밍천에 따르면 그것은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첫 번째 파도는 흔들었고 두 번째 파도는 들어올렸으며 이제 다가오는 세 번째 힘은 빛이 아니다. 그림자다. 한국이 부패의 잔해 위에 새로운 길을 세우고 국민이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며 깨어나는 동안 서구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폭발음도 눈에 보이는 지진도 없이. 그러나 내부에서 벌어지는 조용하고 부식성 있는 균열들이 있다. 류밍천이 가장 두려워했던 보이지 않는 붕괴, 그리고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예언자는 이 시기를 이렇게 불렀다. 거대한 용이 자신의 꼬리를 물어뜯는 순간. 이 상징적이면서도 어두운 이미지는 바로 중국을 가리킨다. 수십 년간 급속한 성장, 절대적 통제, 전략적 팽창 위에 세워진 거대한 존재. 하지만 류밍천은 경고했다. 숫자만으로 세워진 제국은 결국 영혼에 의해 무너진다. 그에 따르면 세 번째 파도는 외부의 전쟁이 아닌 내부의 자멸로부터 온다. 영적이며 구조적인 붕괴, 균형 상실에서 비롯된 내파, 내이포. 그 몰락의 근원은 인류가 반복해온 모든 비극의 출발점, 힘으로 위장된 오만 에오만. 중국은 겉보기에는 무적처럼 보였다.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류밍천이 말한 보이지 않는 암이 이미 퍼지고 있었다. 정치의 균열, 최고 권력층 내부의 권력 다툼,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경제 위기, 조용히 터지는 부동산 버블, 유령 도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 이 모든 것이 예언자의 기록 속에 이미 쓰여 있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현 체제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무너질 것이다. 세상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과거에 집착할 것이라고 류밍천은 예측했다. 그리고 그 집착은 브레이크 없는 마차처럼 그들을 결국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류밍천은 경고했다. 만리장성은 외부 침입자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줄 몰랐던 내부의 침묵에 의해 붕괴될 것이다. 그 침묵 속에서 민중은 병들기 시작한다.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절망이 퍼지고 검열은 더욱 강해지며 자유는 신화가 된다. 그리고 영혼이 너무 오랫동안 억눌리면 결국 폭발한다. 류밍천이 예언한 붕괴는 단지 경제적 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붕괴다. 하나의 모델의 종말, 하나의 시대의 존건, 그리고 그 자리에 남겨진 공허한 공간. 그러나 자연은 공허를 용납하지 않는다. 바로 그 빈 공간을 한국이 조용히 채우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중국이 수축할수록 한국은 팽창한다. 한 제국이 자신의 무게에 짓눌려 가라앉는 동안 다시 태어난 한 나라는 가볍고 유연하게 떠오른다. 과거 중국에 의존하던 산업들이 이동하기 시작하고 국제적 협력의 방향이 재편되며 외교의 목소리조차 톤이 바뀌고 주소가 달라진다. 류밍천은 말했다. 아시아의 그림자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세상의 축도 이동할 것이다. 세 번째 파도는 벌이 아니다. 우주의 조정이다. 역할의 교체, 완성되어야 할 순환의 일부. 그래서 중국의 붕괴는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니다. 경계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기둥이 무너지면
전 세계의 지붕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공급망은 충격을 받을 것이며 원자재 가격은 전례 없이 출렁이고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 그러나 류밍천은 분명히 말했다. 준비된 자는 혼돈 속에서 수확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민족 중 이 혼돈을 맞을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지목된 단 하나의 민족이 있다. 한국인. 세 번째 파도는 어떤 이들에게는 파괴적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촉매가 된다.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이웃의 붕괴로 생겨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름받게 될 것이다. 단지 리더로서가 아니라 재건자로서 소환된다. 그리고 바로 여기 예언 전체에서 가장 섬세하고 중요한 순간이 있다. 한국 민족의 진정한 책임은 이기는 데에 있지 않다. 인도하는 데에 있다. 류밍천은 여기에 아주 깊은 표현을 남겼다. 빛의 용은 상처 입은 용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 그를 비추어야 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꾼다. 왜냐하면 세 번째 파도는 단순히 한 초강대국의 붕괴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 파도는 올라서는 자들을 향한 영적인 시험이기도 하다. 그들은 오만한 리더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비로운 인도자가 될 것인가? 세상은 주목할 것이다. 세 번째 파도는 국제관계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과거 베이징의 궤도를 돌던 나라들이 새로운 동맹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새로운 중심축이 된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진동으로. 하지만 그것은 지혜를 요구한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 권력에 타락하지 않는 지혜, 지배가 아니라 섬김을 선택하는 지혜. 류밍천은 우리에게 질문을 남긴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누가 피난처가 되는가? 한국은 그 피난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진실성을 지켜낼 때만이. 이제 예언은 멈추고 역사는 부름이 된다. 세 번째 파도는 붕괴와 침묵을 남겼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경이로운 무언가가 태어나기 시작한다. 류밍천은 말했었다. 끝은 마지막 장이 아니라 네 번째 파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 파도는 지금까지의 것들과 다르다. 소리 없이 온다. 전쟁 없이 온다. 재앙이 아니라 빛으로 온다. 그것은 연민으로, 화해로, 존재의 의미를 바꾸는 힘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이 거대한 계시가 펼쳐질 장소는 정치적 중심지도 권력의 수도도 아니다. 그것은 지도 위에 남은 하나의 흉터, 70년 넘게 가족들을 갈라놓았던 남과 북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다. 류밍천은 탱크도 외세가 만든 조약도 예언하지 않았다. 그가 본 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더 강력하며 더 오래가는 것이었다. 영혼의 통일. 오랜 시간 스스로가 불완전하다고 느끼며 살아온 두 쪽이 조용히 다시 마주하는 순간 끊어진 실은 철이 아니라 용서로 꿰매질 것이다. 그는 마지막 기록 중 하나에 그렇게 남겼다. 그에 따르면 이웃 제국의 붕괴 이후 동아시아에는 커다란 공백이 생겨날 것이다. 하지만 그 공백은 혼란이 아니라 기적의 자리가 될 것이다. 고통을 통해 정화된 1차 파도, 도약을 이룬 2차 파도를 지나온 한국 민족은 이제 영적으로 자신의 북쪽 형제들을 짐이 아닌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움직임은 즉각적이지도 쉬운 것도 아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날 류밍천은 말했다. 전 세계가 그것을 느낄 것이라고. 분단된 반도는 다시 봉합될 것이다. 정복이 아닌 의식의 눈뜸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인간의 새로운 단계에 불을 붙이는 불꽃이 될 것이다. 그 순간 이후 다른 경계들도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분열된 민족들이 한국의 본보기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갈등을 이해 없는 분쟁이 아닌 치유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되돌리는 것이다. 류밍천은 이 거대한 변화를 이렇게 불렀다. 통합의 꽃.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그 꽃의 영적 향기는 아시아를 넘어 전 인류에게 퍼질 것이다. 한국은 그때 단순한 통일 국가가 아닌 전 세계의 화해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상징, 치유의 땅, 새로운 시대의 재단이 될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세계가 세 번째 순환기에 들어설 것이라 말했다. 힘의 시대, 기술의 시대를 지나 의식의 상승의 시대, 그리고 그 문을 여는 포탈이 바로 한국이라고. 이 모든 일은 화려한 방송 속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거의 보이지 않게 조용히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한민족 전체가 고통의 계곡을 지나 빛을 선택하고 용서를 결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류밍천은 이렇게 남겼다. 한국은 홀로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세상을 함께 끌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 파도는 정화하고 두 번째 파도는 들어올렸으며 세 번째 파도는 시험했듯 이 네 번째 파도는 역사의 상처를 치유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영적 여정을 견뎌낸 이들은 한반도의 재통일만이 아닌 새로운 인류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 계시의 끝에 도달했지만 어쩌면 이것은 단지 더 거대한 시작의 서문일지 모릅니다. 류밍천의 말은 바람에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지도 위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름이고 상징이며 미래가 비치는 거울입니다. 파도는 지나갔고 붕괴는 시작되었으며 동시에 상승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모든 행동, 모든 선택, 모든 깨어난 의식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귀 기울인 당신, 더 이상 무관한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그리고 아는 자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류밍천은 말했습니다. 예언은 단지 문이다.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선택이다. 그래서 나는 묻습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한국이 새로운 영적 시대를 이끌 사명 속에 있다는 것을 당신은 느끼고 있습니까? 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각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이 곧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이 거대한 예언의 다음 조각일지 모릅니다. 다음에서 뵙겠습니다.